안전하게 그러십시오. 네, 그러면은 현안 토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법무부 차관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14세 미만으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하고 그 양상도 흉포화되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계속 발생하여 형사 미성년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도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입니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형법 제정 이후 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가 높아졌고 범죄가 흉포화됐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며 반대 입장에서는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가능하고 수용기관에서의 범죄 학습, 부정적 낙인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법례는 7세 미만부터 16세 미만까지 다양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검토 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로 형사 미성년자 범행의 사건 수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21년 대비 25년에 형사 미성년자 범행 건수는 11,677건에서 21,000여 건으로 약 80%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성폭력 범행 건수는 398건에서 739건으로 85%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형사 미성년자인 12세, 13세에 대하여 보호처분 중에 가장 중한 처분인 소년원 송치처분이 급증하는 등 죄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형법 제정 후 소년들이 신체적으로 성숙했고 사회 환경도 변화함에 따라 민법상 성년 연령과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이 하향됐지만 형사 미성년자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도 제정 이후 약 50년 동안 유지되다가 2011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는데요. 당시 주된 개정 이유가 청소년의 조숙화 및 사회 경제적 현실 반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소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2022년 소년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다수의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형사 미성년자의 범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고 법무부도 금일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몇 세예요? 만 12세 정도 됩니다. 12세. 지금 중학교 2학년까지 그러면 지금 촉법소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세 연령 하향에 대한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 중에 하나는 중학교 1학년생이 약 13세이기 때문에 중학생부터는 그래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가져가도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12세까지 2년을 내리자. 아니요, 13세 1년을 내리면 중학교 1학년도 그러면 촉법소년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3세가 되면 중학생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그러니까 12세예요? 만 13세. 네, 끝날 때까지니까. 네. 그럼 한 살을 내리면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됩니까? 것입니다. 다른 분들 어떠세요? 그게 그러니까 13세냐, 12세냐, 뭐 11세냐, 뭐 14세냐 이런 결단의 문제 같은데. 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의 좀 논거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게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은데. 대표님, 이게 통계 베이스로요. 그러니까 지금 14세 이하 중에서 몇 연령이 어떤 범죄를 이렇게 데이터를 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네, 그래서 생각합니다. 데이터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소년 사범의 경우에 소년 보호 처분을 통해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세부터 19세까지 연령별 보호 처분 대상자를 분석을 해보면
4세, 15세, 16세, 14세 이상들이 약 15% 내외, 각 연령대가 15% 내용 여지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13세도 그와 비슷한 15%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만 12세로 내려가면 약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약 한 살 차이에서 약 3배가량의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중학생일 때하고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아요. 당사자들의. 중학생이면 약간 뭔가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죠. 환경도 다르죠. 마인드와 환경이 다르죠. 국제적인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OECD 회원국들은 12세부터 14세 정도, 그리고 각각 다 다릅니다. 그게 한 가지고, 최근에 각 나라들이 조금씩 늦추는, 그러니까 연령을 낮추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낮추더라도 꼭 그 형량으로만 다루려고 하지 않고 꼭 함께 그 선도, 보호, 복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해서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선도 조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하게 어쨌든 하고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지는 약간 차치하고. 네. 근데 이게 결국은 뭐 누가 하더라도 결국은 감론들 막 갈 수밖에 없는데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님, 네. 저 성평등 가족부 장관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안 그래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그 논의가 있어서 사실은 전 법무부에서 관련해서 저희가 함께 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네. 좀 늦게 저희가 토의 자료를 받아서 좀 준비가 늦었습니다만, 사실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저희가 청소년과 소년 사건 전문가들과 1차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난 22년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이후에 사회적으로 잠시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던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청소년들이 그 당시에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을 표현했다고 하는 이유 등으로 과거 3년 동안 청소년 정책이 사실상 실종됐던 것으로 전문가들에게 확인했습니다. 사실 성평등 가족부가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로 이름을 개명하자는 안이 여러 건 발의될 정도로 저희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총괄 부처입니다. 그런데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담당 부처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근에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특히 소년 사건 관련해서 아이 실패는 사회 실패라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과연 우리가 이 연령 하향 문제를 이 자리에서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 실패를 인정하기 위해 과연 우리가 아이를 정말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먼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저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향 논의 오늘 토의 이후에 한 상반기에 국민 공론화 장을 통해서 전문가와 또 소년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 담당자들, 그리고 또 보호관찰소에 계신 분들, 여러 전문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저희가 심도 깊은 논의장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무부에서 준비해 주셨던 안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제로 소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의 실효성으로 여기다 제안해 주셨던 내용 중에 보면은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추진 내역 추진과 12개 중에 예방과 관련된 건 단 한 건이었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과 소년범죄 예방 적극 연계권, 그거 한 건만이 예방을 위한 활동이었고, 나머지는 소년범에 대한 이후의 교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범죄 예방과 관련된 부분도 22년 3월부터 12월에 단년도 사업으로 환경 개선 사업만 하셨을 뿐이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근데 법무부에서야 어쨌든
예방사업은 법무부의 소관 아니고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 소관이니까 그랬겠죠. 예. 그건 어쨌든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로 이름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네. 어쨌든 그건 성평등 가족부의 업무 소관이기도 하니까 좀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거를 뭐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 좀 그런데 목표 시간을 정하고 계속 논쟁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까 한 달쯤 할까요? 한 달쯤? 한 달쯤, 2달 정도는 2달 정도, 2달 정도 그러면 후에 우리 결론을 내기로 하고 한 2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좀 논쟁점도 좀 정리해보고 또 우리 국민들 의견도 좀 수렴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기로 하죠. 어쨌든 뭐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적 합의이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평등 가족부에서 좀 주관을 해가지고 공론화를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 전에 왜 우리가 원자력 발전 여부에 대해서 네. 문재인 정부 때 해봤잖아요, 그죠? 네, 네. 뭐 어쨌든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니까 네. 좀 적정하게. 네. 소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시민의회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네. 그런데 첫 출발로 하면 이걸 한번 논의를 2달 안에 한번 쭉 논의를 한번 해보죠. 네. 집단 토론 한번 해가지고 네. 수기 토론이라고 그러죠. 네. 수기 토론을 한번 해서 그 결과도 좀 보고 국민 여론도 좀 보고 네, 네. 또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2달 후에는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나 또 보건복지부도 아동권리와 관련해서 다 관계부처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공론화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논의는 성평등 가족부에서 네. 책임을 지시고 다른 부처에 네. 필요하면 협조를 좀 네, 구하도록 네.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는 법무부 소관이긴 한데 네.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성평등 가족부 소관 같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다른 말씀